엄마, 그런 시대 지났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내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생선 장사한다고 말해봐. 다들 뭐라고 할 것 같니?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가진 것도 없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생선 가게가 전부라는데. 너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가서 고생할 거야?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가 많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남편 생각을 합니다. 5년 전 그 사람은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저는 장례식도 겨우 치르고 이틀 만에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아들이 한 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이 생선 비린내 맡으며 고생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이 셌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주중에는 혼자서,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순자 아줌마라고 불렀고, 저는 그들의 식탁에 올라갈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오늘은 갈치가 참 좋네요. 어제 들어온 건데 싱싱해서 회로 먹어도 되겠어요. 손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개해 드릴 사람이 생겼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세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짝을 만난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니? 어떤 아이길래 우리 민석이 마음을 훔쳤어? 다음 주 토요일에 데려올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생선 가게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했고 집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은지예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생각보다 더 예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그리고 공손한 인사까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하는지라고 합니다. 민석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쩜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났니? 어서 와서 앉아요.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생선 손질하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결혼하려고요. 밥을 먹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기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 저희 벌써 2년 만났어요. 어머니, 은지 부모님도 허락하셨고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나도 좋지. 은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은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비쳤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은지를 데리고 제 생선 가게로 왔습니다. 주말이라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손놀림을 바쁘게 움직이며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냄새와 소음이 익숙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왔어? 민서가 저기 앞치마 있으니까 입고 좀 도와줘. 아들은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은지는 가게 한쪽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석이 너 여자친구 데려왔니?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은지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순자 씨, 드디어 며느리 보시는군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은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제가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가해져서 아들이 은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여성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민석이 어머님 되시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하는지 어머니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지저분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 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허둥지둥 손을 닫고 앞치마를 벗으려 했지만 여성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 은지가 민석이와 결혼한다고 해서요.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제 손에 묻은 생선 비늘과 주변의 얼음통, 그리고 진열대의 생선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민석이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은지가 좋은 곳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민석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살짝 찡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생선 냄새가 좀 나네요. 은지가 말하길 민석이 어머니께서 생선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나요? 보통 부모님 직업이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 말은 분명 제 가슴에 꽂히는 화살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그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요. 아, 그랬군요. 네, 아들 자랑이 좀 그렇지만 민석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우리 은지도 그래요. 대학 교수인 남편과 제가 철저하게 교육시켰거든요. 은지 아버지는 S대 경영학과 교수예요. 아시나요? 그녀의 말에는 자랑과 과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당신과는 다른 계층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제대로 식사 한번 해요. 상견례도 해야 할 테니까요. 네, 그러시죠. 그녀가 떠난 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예비 사돈의 차가운 눈빛과 가면 같은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저희가 도시락 사왔어요. 고마워. 근데 방금 은지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요? 여기에요? 응, 인사하러 오셨대.
은지는 아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서가 은지 어머니 좀 특이하신 분 같던데. 어머니, 처음이라 그러신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잘 지내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민석이와 은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결혼식장, 신혼여행, 신혼집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지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은지가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대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모성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은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민망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민석 오빠,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생선 장사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될 수 있니? 너 냄새 맡아봤어? 비린내가 옷에 배어서 지워지지도 않아. 은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석 오빠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민석이는 괜찮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우리 집안에 시장 상인이 사돈으로 들어온다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직업이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시대 지났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내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생선 장사한다고 말해봐. 다들 뭐라고 할 것 같니?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가진 것도 없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생선 가게가 전부라는데. 너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서 고생할 거야? 은지 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의의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끝낸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아팠지만 아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저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집이 대출이라도 있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린 대출은 다 갚았고 가게도 내 소유인데. 민서가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랑 나는 평생 빚진 적 없어.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살았지. 네, 알아요. 그냥 은지 부모님이 물어보시길래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지 부모님이 저희 가정 형편을 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가 혹시 은지 부모님이 엄마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결혼하면 부모님들도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의 마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 재산은 깨끗해. 빚 하나 없고 가게와 집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은지 부모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새로 염색했습니다. 약속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은지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지는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엄마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은지 어머니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은지가 민석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은지 아버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마치 신문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공부했고 대학도 최고 명문을 나왔습니다. 민석이와는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민석이는 어떻게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나요?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갔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채로 들어갔어요. 제 말에 은지 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민석이가 말하길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은지 아버님의 질문에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전통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합니다. 30년 넘게 한 일이라 이제는 제 인생이 되었지요. 아, 생선 장사요? 은지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요? 옷에도 배고 손님들도 그런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이제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십니다. 손님들도 어머니 가게를 많이 찾으세요. 하지만 은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재산 조사였습니다. 저희는 빚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가게를 마련했고 지금 사는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시장 안의 작은 가게와 서민 아파트가 전부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사실 제가 민석 오빠와 결혼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달라요. 오빠는 어머니 가게 일도 도와야 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은지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맞아, 은지야. 내가 그런 곳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일하고 시어머니 장사 도와주고 그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잖아.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은지 보고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일이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은지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우리는 그저 은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뿐이야. 민석군, 어머니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은지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지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빠 차, 정말 오빠 거예요? 오빠 형편에 외제차가 맞는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 그건 그리고 오빠가 산다는 아파트도 전세라면서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고 은지 부모님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은지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가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은지 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순간 제 귀에 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은지 가족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같은 급에서 만나야 해요. 생선 장사하는 집안과 교수 집안이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것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선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상인회 회장이고 제가 장사하는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은지 부모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제가 일하는 시장 건물은 제 소유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매입했지요. 은지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는 승진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산다는 아파트, 전세 아닙니다. 나중에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사둔 제 아파트입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이제는 말해야겠다. 다시 은지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생선 장사라고 무시하셨지만 제 가게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곳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제 가게를 찾아오십니다.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셨지만 그 비린내 속에서 제 아들은 서울대 수석 입학했고 대기업 입사했습니다. 은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부동산은 이 시장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강남에 건물 2채, 제주도의 땅, 그리고 경기도에 농장도 있습니다. 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죠. 이제 은지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은지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제 아들은 진심으로 은지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와 부모님은 겉모습만 보셨네요. 은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석 오빠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제 아들은 겸손하니까요. 부모 재산 자랑하며 살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이제 여러분과의 인연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들이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실망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은지 씨,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은지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가 보여준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겉모습과 재산만 보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지 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은지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일어섰고 아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마자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괜찮아. 아들아, 내가 상처받은 게 더 마음 아프다. 차에 오르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가 그런 재산이 있었어요? 강남 빌딩이랑 제주도 땅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다만 내가 스스로 서기를 바랐기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모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성공했잖니. 내 힘으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매입했어. 다른 가게들 월세가 꽤 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생선 장사는 내가 좋아서 내 자존심으로 하는 거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일이 사람을 만들어. 평생 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놀고 먹으면 병들어.
난 내 일이 좋아. 생선 손질하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그게 내 삶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가끔은 좋은 것도 드시고. 난 행복해. 아들아,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비싼 옷이나 보석보다 내 손으로 일하는 게 더 좋아. 집에 도착한 후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내가 잘 자라준 게 더 고맙지. 그날 밤 아들은 저희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지 부모님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은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은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석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은지 어머니의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재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민석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아니요. 제 아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은지 씨와의 관계는 끝났다고요. 은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 괜찮은 집안입니다. 남편은 S대 교수고 은지도 좋은 집안의 딸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은지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생선 장사한다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은지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다시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마세요. 은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직업이나 재산보다 아들의 인격과 마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선 손질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우리 시장 안의 작은 광장에서 모든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앞으로도 가게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왜 그만두겠어? 그럼 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제 인생과 자존심 그리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선 비린내가 나고 손은 거칠지만 제 삶은 그 무엇보다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